선거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탄희 연동형 비례제 사수 위에 현 지역구 불출마. 본인의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네. 저는 이탄희라는 인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똥꼬집이죠. 네. 기득권 내려놓고 험지가겠다. 험지가라는 말 한 적도 없고요. 불출마하라는 말 한 적도 없어요. 위성정당 포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자, 4년간 정치개혁 수차례 약속했다. 이제 의총 이재명 대표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해? 수박들은 좋아라 하죠. 박강원 현 지역구 불출마 이탄희 정치에 큰 울림 될 것. 신났습니다. 수박들은 신났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민주당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다길래 이탄희 의원이 낸 것보다 더 강화된 위성정당 방지법이에요. 내용을 좀 볼까요?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고, 자, 이건 뭐냐? 비례만 있는 정당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낸 숫자의 20%는 비례대표를 추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비례로 5명을 내고 싶다. 네, 5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지역구 25개를 내야 돼. 비례 10명 당선시키고 싶다 하면은 지역구에 50명을 출마를 시켜야 돼요. 이상하죠? 이상해.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소수 정당을 위한 거예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우니 비례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열어주자.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소수 정당 못 들어와요. 비례대표로 10석을 집어넣고 싶으면 50명을 지역구에 후보를 냅니까? 소수 정당이? 소수 정당도 아니야. 이건 정의당도 못해요. 정의당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이 정당이 무명 정당일 텐데 지역구 의원들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자금 1도 보전 못 받아요. 보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또 다른 문제. 이게 말이 되느냐? 정당법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헌 소송 들어가잖아요. 헌재로 갑니다. 이거 위헌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비례 후보만 낸 정당이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되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게 위헌이에요. 정치 참여를 엄청나게 제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셨죠? 위성 정당 못 내게 한답시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은 여전히 정당을 합치면 국고보조금을 줄인다, 반으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 위성정당을 만들었어. 합당을 안 해도 됩니다. 합당을 안 해도 되는데 정합당을 하고 싶으면 비례대표는 탈당하면은 의석이 날아가지만 출당을 당하면 의석이 그대로 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다 출당시켜서 각자 개개인이 따로따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방법 없죠. 많아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합당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역 의원을 그 정당으로 보냅니다. 현역 의원 숫자대로 정당의 숫자가 정해져요. 그러면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 범민주당 계열의 진보정당이 나왔다 쳐 몇 번을 받을 건데요? 몇 번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을 그 정당으로 보내지 못하잖아요. 저 뒤로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25번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좋아, 니들 말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없잖아요. 김부겸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거꾸로 가는 선거제 민주당이 막아야 이재명과 대립각, 이러면서 문화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김부겸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 원내 일당이 다른 일은 강행 처리하면서 왜 이 문제는 끌려다니나.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선거법은 무조건 합의해야 돼. 강행 처리가 안 돼, 이 양반아.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선거법은요, 머릿수로 못 밀어붙입니다. 합의가 돼야 돼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 그래,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사안이다. 근데 국민들은요, 준연동형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준연동형 도입은 위성정당이 나올지 몰랐지. 위성정당을 만드는 순간 이건 박살난 거예요. 실패!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연동형으로 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는데 무슨 국민과의 약속이야. 우리는 이겨달라야, 이겨달라. 우리가 준연동형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적 있나? 좀 이겨줘. 지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국민과 약속한 적이 없어.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원내 일당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대해서 김부겸이 뭐라 그랬냐.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만들었는데 효력 없죠. 위헌 요소 많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는 법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그냥 희망회로 아니야.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할 건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차 플랜, 2차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성정당 못 만들게 법 만들면 되고 그러면 윤석열도 거부권 행사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순진하게 정치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힘도 지킨다? 헛소리죠.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만약에 준연동형 그대로 가면 우리는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 지금 준비 다 끝내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민의힘이 지킨다고?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대안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정치하면 됩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돼 있는 거 안 보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 유혹은 있겠지만 불리하다고 유혹을 넘어가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 선거 지면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박살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요. 경제가 후퇴하고 있고요. 윤석열 이 인간들은 민영화를 통해서 온갖 국가 재산 다 팔아넘기고 있고요. 근데 명분만 지키고 애템 우리는 잘했어 이러면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아이고 헛소리 중에 헛소리죠. 자, 지금까지 이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 번째 플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플랜이 없어요. 될 거야.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국민들이 다 알아서 윤석열을 대통령 뽑았니? 국민들이 다 알아서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를 뽑았니? 이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변절해서 김종필 독재 세력하고 손을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이기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대연정 제안할 때 변절해서 제안했습니까? 정책을 좀 펼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위해선 불의와 타협할 수 있어. 그게 정치예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한테 독재 세력과 손잡은 야합 대통령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권 잡고 대한민국 IMF에서 바로 구출해내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김종필하고 손 안 잡았으면 대통령 안 됐어.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갔을까?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냐고요. 이탄희를 위시한 이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세컨 플랜이 없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말 안 들으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할 건데? 위성정당 만들면 어떡할 건데?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할 건데? 대안 있나요? 원내일당 뺏기고 대한민국 다 박살나면 어떡할 건데? 대안이 없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국회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기는 한데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병립형이나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뜻이죠. 병립형으로 가는 건 부담이 클 겁니다. 국민의힘과 손잡았다.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젖잘싸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병립형을 찬성해요.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같은 준연동형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 정당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병립형 선거제도가 안 좋은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좀 어렵다. 이것 때문에 고치자고 하는 거지. 민심은 그대로 반영되는 게 병립형이에요. 지역구 내 마음대로 찍고 내 마음에 드는 정당 찍고 가장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소수 정당들은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거대 양당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해 준 건데요. 국민들은 심플해야지 돼.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직관적이어야 돼요. 나 지역구 이 사람 찍고 정당은 민주당 찍고 뭐 국민의힘 찍고 근데 준연동형으로 가잖아요. 정당 투표에 민주당 찍으면요. 내 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병립형이 나쁜 제도가 아니야. 소수 정당한테 불리한 제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원내에 끌어들이고 싶으면 다시 고민해야 돼요. 꼼수가 난무하는 이 제도는 실패라는 게 저번 총선 때 드러났잖아요.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병립형이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는 가장 심플한 제도야.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멋있게 지는 거 진짜 괴로운 일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비굴하더라도 압승하고 세상을 바꿔놔야죠.